네, 이어서 우리가 이제 576페이지죠. 576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옛날 판례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잠깐 보시면 과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판결로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처분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것을 이 가처분 취소하면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걸 판결문을 열어가지고 변론주의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가처분 취소하라 그러면요, 이 가처분 취소 판결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집행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가집행 선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붙이면 말소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거기 보는 게 이제,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가집행 선고부 가처분 취소 판결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를 한 거야. 말소였어. 그럼 아까처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이렇게 등기가 가압류했는데, 예를 들면 B가 이거를 말소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처분 취소가 되는 번에 이 등기를 말소했어요. 가처분 취소로. 그죠? 말소했어요. 2번, 3번, 4번 아주 말소 등기된 거예요. 3번 등기 말소해가지고. 이유는 가처분 취소 판결로. 그런 다음에 다시 얘가 팔았겠죠. 그러면 A가 다시 뭐죠? 팔았어. 제함실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살 때 당연히 가압류가 옛날에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말소됐구나. 그래서 이제 깨끗하니까 그대로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 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가 다시 또 이기더라도 이거를 회복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잠시장은 보호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 1항에 가처분 취소에 따른 판결 집행으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했다면 그거는 더 이상 그걸로 끝이다. 즉 확정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 이후에 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받은 사람, 그 K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에게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가처분이 되어 있는 계정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제함자포로 소유권 등기 넘어갔다면 더 이상 가처분권자는 더 이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죠? 어떤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보시고, 이제 그건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나중에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그걸 나중에 싸워가지고 가처분 취소가 다시 보세요. 가처분 취소가 다시 취소돼가지고 해도 그 제함자한테 지위에 영향이 없죠. 어떻게 회복을 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보세요. 이 가처분 취소라는 것은 한 번 취소해주면요,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4번에 그 즉시항고를 둔 거예요. 취소에 대해서. 물론 이 즉시항고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즉시항고로서 보통 결정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해야 됩니다. 자, 즉시항고는 서면주의고요. 그러면 답을 즉시항고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항거 법원이 그 1심 법원, 원심 법원의 취소 재판을 변경하는 재판을 다시 변경해 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보존 명령이 필요할 때는 그 법원에서 니네가 법원에서 직권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들어보면요. 이제 A가 가압류했어요. 지금 B가 채무자입니다. 지금 B라는 사람이 B가 소유자면서 채무자 아파트였어요. 여기에 A가 가압류를 했어요. 이게 뭐 5억이었어요. 하천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 자 이렇게 가압류했죠. 근데 B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4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취소 결정문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맞수했겠지. 그죠? A 등기를 맞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수했어.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자 이번 뭐 할 수 있어요? A는 번째로 A는 요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잖아요.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 이겼어. 무조건 자 1심에서는 야 취소해. 근데 고등법원 가서는 2심에서는 야 취소를 취소해. 그죠? 그러면 여기 B의 취소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취소한 걸 취소하려면요. 가압류를 말소 안 됐다면 놔두면 되지만 말소가 됐을 때는 할 거야. 다시 가압류 해줄 거 아니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합니까? 네가 하라. 취소하는 그 법원에서 야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야 가압류 등기 해줘. 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가압류 또 해. 가압류가 또 올라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결국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새로운 집행은 그 항고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2심에서 졌다가 나중에 뭐죠? 이 대법원에서 야 2심에서 똑같아. 졌어. 근데 드디어 A가 대법원 가서 이겼어. 그러면 대법원에서 야 1심, 2심 다 취소해. 그러면 그 대법원은 가압류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더라인 다만 그 취소하는 재판이 대법원일 때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어서 제1심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 주는 거예요. 됐죠? 물론 라본에 이때 그 취소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다면 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취소한 다음에 바로 B가 C한테 팔아버리면 가처분을 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라본처럼 이 가압류 취소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원래 즉시항고란 것은 민사성법에서는요. 민사성법상 447조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집행을 정지하는데 다시 한번 자 민사소송법은 일반 민사소송은요. 즉시항고를 하면요. 447조에 따라서 집행을 정지해요. 소송은 정지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즉시항고를 해도 정지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죠. 그 얘기는 447조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해줘야 돼. 안 그러면 마셔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때는 그래서 이 보존 처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는 그게 내려지면 채무자는 즉시 그 보존 집행의 취소로 나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원심법원은 효력 유예 선언 제도를 두고 나가서 원심법원과 항업법원이 효력 집행 정지 제도를 둔 것이에요. 그게 289조예요. 볼까요? 자, 이 항이 그거예요. 이 보존 처분 다시 한번 언더라인입니다. 언더라인. 보존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의 즉시 항고가 장을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불복의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래서 그 취소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하면은 물론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소에 대한 정지 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제도는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 그죠? 이때 취소 신청할 때 집행정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취소 결정, 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도가 있는 거예요. 즉시항고할 때, 그죠? 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항에 이런 정지는 항고심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기록이 원심에 있을 때는 원심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봤던 뭐죠?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취소 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취소 소송의 구조. 자, 취소는 잘 보세요. 이 취소를 구한다는 것은 보존 처분의 발령 요건인 피보존 권리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즉 보존 처분이 맞다 이거야. 맞는데 그죠? 이제는 취소를 합니다라는 이유로서 그런 적극적 사유로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의신청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취소는 일단 유약에 발령된 보존 처분을 앞서의 신청 절차와 별개의 절차에 의해서 실효시킨다는 점에서 당해 보존 처분 신청 절차 내에서 재심당하는 단순한 제2 신청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처분할 때 A라는 소송 대리인이 신청했다면, 그죠? 우리가 그 소송의 위임은 취소 신청할 때는 그 위임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위임장을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취소 신청서를 내거나 기일 통지서를 할 때는 채권자 본인한테 송달을 되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우리가 A라는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갑이에요. 본인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신청서를 낼 때는 얘한테 보내요. 변호사한테. 근데 얘가 취소 신청서를 낼 때는요. 얘는 대리권이 없는 거야. 얘는 가압류에 대한 대리권이지 취소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서류 송달을 본인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취소 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듣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또한 보존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그 선정 당사자의 행위도 그렇죠.
제소 명령 취소 신청, 제소 명령까지 미치지만 취소 신청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달면 잘 나옵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가압류권자가 A1에서부터 A 50명이에요. 50명. 그래서 이걸 선정 당사자를 다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50명이에요. 여기다 인감 도장 다 찍어 가지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위임을 받은 거예요. 변소가. 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B가 그죠?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B가 자, 뭐죠? 야, 본안제소해. 본안제소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본안제소 명령 신청할 때 요게 요 본안제소 명령이에요. 요게 뭐 12월 5일까지 5일이야. 그럼 이때 요때까지는 이 사람이 다 그죠? 위임이 돼. 그런데 얘가 예컨대 12월 6일 날 그때 안에서 취소 신청을 해. 그러면 이때부터는 얘가 다시 또 위임 또 받아야 돼. 50명 인간 도장 다 또 받아야 돼. 그죠? 볼까요? 그래서 제소 명령까지 미치지만 선당 행위가 제소 명령까지 미치지만 취소 신청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다시 50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인감 찍어 오세요 라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하여튼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는 거죠. 아유, 보통 50명 인감 잘 안 찍어줘요. 아유, 또 찍고 그죠? 아셨죠? 그 표현이 2001년 4월달 판례입니다. 아셨죠? 미치지 않으니까. 자, 이 취소는 이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 보전 명령 받은 거기다 해야 되는데 배웠어요. 그때 다만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본안이 추천했어. 그럼 이미 그 춘천 법원에다 해야 되는 것이지 가압류한 법원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또 본안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1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보세요. 취소 신청할 당시에 본안이 이미 항소심이야. 그러면 항소심에다가 전속 관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존 명령 취소 신청할 당시에 본안이 계속돼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종교실까지 계속 필요 없다. 이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취소 신청한 법원과 그죠? 다른 법원에 본안 소송할 수 있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보세요. 그럼 A는 지금 서울에 있는 남부 법원에다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A는 자기 그 공장이 인천에 있어. 그죠? 그래서 주소를 이번에는 옮겨서 인천에서 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법무사 주소는 남부에서 했는데, 그럼 인천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원래 처음에 인천에 있다면 여기다 내는데, 가압류 한다면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권한을. 그럼 여기서 했어. 그럼 이렇게 달랐을 때 아니야, 달랐을 때. 그죠?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B, 자, 다시 한 번. 그럼 B는 보세요. 원래 B는요, B가 취소 신청할 때는요, 이게 없다면은 서울서 해야겠죠, 취소를. 가면이다. 근데 이게 있다면 여기다 해야 돼.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취소 신청한 법원과 본안 법원이 달라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다른 법원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민사집행법상에는요, 이신청 사건에 대한 이송 규정을 준용해서 취소가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별치시고.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이때, 자, 이게 2015년 내가 9월 5일 날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 신청서를 10월 날 냈어. 어디다 냈을까? 남부에 내는 거지. 가압류인 곳. 가압류 남부에 냈어요. 근데 A라는 애는 본안 소송을 인천서 했네.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좀 늦게 내더라도 어디 해야 되는데, 낸 다음에 나왔을 거 아니야. 10월 그자면. 그러면 원래 본안 소송 법원에다 내야 되는데,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어디다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옮겨줘요. 이송을 해줘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얘는 어느 날 갑자기 남부에 하려고 했더니 어디로 가요? 이리로 그래. 인천으로. 이렇게 옮겨주니까. 왜냐하면 취소 사건은요, 본안과 관계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준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송을, 취소가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을 하는데, 그렇지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 소송이 이게 건데 이게 2심이다. 그러면 이거 안 옮깁니다. 옮기지 않아요. 신급 발할 때는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요? 이는 보존처분의 취소 사건은 재량이송 규정으로서 이송받은 법원의 신급을 달리할 때는 당연히 재량으로 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 사건의 경우에는 신급을 달리하더라도 이송하라. 왜냐하면 288조 2항에 따라서 본안이 이미 계속될 때에는 본안의 관할 법원에 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이 되기 때문에 취소, 사전 변경만큼만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시고,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신청에는 이제 바뀌죠? 바뀝니다. 볼까요? 한번, 1번에 취소 신청일 때는 보존 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소속이 되고, 오히려 채무자 쪽에서 취소 신청인이 적극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가 가압류 신청할 때는 계속 채권자인데, 원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취소 신청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가 원고고 상대방이 채권자가 피의 신청에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일 때만 바뀌어요. 원표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 네. 특히 3번에 우리가 이제 가압류 목적물을 산 사람, 가압류 목적물을 특정 승계인은 채권자 대의에 의하지 않고 직접 취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4번 잘 나오죠. 우리가 보존 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네. 보통 이제 채권자 대위 됩니다. 채권자 대위 돼요. 취소할 때.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취소 신청의 사유를 배우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뭐죠?
일단은 A가 B한테 가압류를 했어요. 그죠? 그럼 B가 뭐야? B가 야 그러면 본안 제소해. 그죠? 야 본안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 뜻이죠. B가 야 본안 제소해. 그럼 법원에서 일정 기간 안에 요 안에 본안 제소를 하라. 근데 만약에 그 소송을 안 하면은 그죠? 부적이하면 그때 다시 B가 취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안제소 취소란 것은요, B가 야 네가 가압류했으면 빨리 소장을 내. 그래서 법원에서 예컨대 뭐 법원에서 야 10월 15일까지 내. 안 내면 취소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B의 원래는 B가 지금 보세요. 지금 B의 아파트에다가 지금 A가 가압류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뭐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 B가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거는 얘는 이 B의 채권자 갑이에요. 갑이 왔을 때 야 너 그럼 네가 취소하라고 시켜. B가 안 해.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가압류되나 뭐 얘한테 뺏기나 똑같은 건데 B는 관심이 없어. 어차피 빚도 많고. 그러면 이제 갑이 채권자 대위에서 대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 대위로 취소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안 제소 명령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것도. 답은 할 수 있다죠. 취소의 전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판례 볼까요? 자, 500, 벌써 이제 80페이지입니다. 그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본안 제소 명령 신청권도 채권자 대위의 목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93년도 판례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취소라는 절차는 일반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 절차에 개시하는 권리예요. 또 본안 제소 명령 신청권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고 독립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본안 제소 명령 신청권이라는 거하고 또 제소기간에 도과에 따른 취소 신청권 이 두 가지는 채권자 대위의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나번에 취소 신청의 시기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2항에 보세요. 2항에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했는데 제때 했어, 졌어. 그렇더라도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는 별개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른쪽에 그런 취소 신청 사유에 크게 세 가지. 1번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 다음 페이지 사정 명령에 따른 취소. 그리고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 자, 우리가 581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는 앞서 봤듯이 먼저 채무자가 본안 제소 명령 신청권을 내요. 서면으로. 그죠? 그죠? 따라서 사망에 원래 가압류 가처분한 공유다가 내는 거죠. 물론 항고 법원이 가압류했을 때는 그 항고 법원에다가 내야 돼요. 그죠? 됐죠? 취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왕에 채무자의 본안 제소 명령해 라고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뭐 변론도 안 해요. 그냥 채권자한테 보내주죠. 보통 2주일 안에 본안 제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 소장을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했으면 소송 계속 증명을 내요. 라고 배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안 했을 때가 이제 2번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그 제소기간 내에, 소송 계속했다는 증명서를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채무자가 보존 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취소 신청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2번, 3번, 4번은요, 이게, 지금 이게, 거기, 3번을,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쓰세요. 다 똑같아요. 5개, 5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됐죠? 결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취소는 크게 보면요, 본안 제소 명령, 그죠? 이걸 안 했을 때 다시 또 취소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정이 이제 바뀌었어. 이제 채권자가 지는 분위기야. 요 안에 뭐 썼죠? 그 협의에 사정 변경이 있었고요. 승소한 경우. 그리고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였죠. 그리고 3년 동안에 그죠? 지나면 취소. 그리고 특별 사정에 따른 취소. 이건 가처분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1개, 2개, 3개, 4개, 5개죠. 5개면 뭐죠, 취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자, 그걸 토대로 내려와서 그 제소 기간에 도과에 따른 취소를 봤어요. 다시 보면은 제소 기간에 의한 취소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라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 본안 소송을 제할 것을 여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주고 채권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존 권리를 조속히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봐서 채무자의 신청으로 결정으로써 보존 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고 이게 287조에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1단계로 다음 페이지에 본안 제소 명령 오도를 치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기간에 본안 제소 명령해 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제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본에 큰 목자마, 큰 목자마. 여기는 그렇게 크게 잘 안 나와요. 깊게 안 나옵니다. 제소 기간이 이제 지났어. 그러면 별도의 취소 신청을 내는 거예요. 그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그러니까 그 제출 기간 내에 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584페이지, 그 채권자는 법원에 지정한 기간 내 뭐 10월 10일까지 이렇게 소장을 내고 소장 제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제속 증명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 증명이 없어요. 예컨대 11월 10일까지 그 기간 내 증명을 안 했어. 그러면 그 늦게 내면 어떡합니까? 늦게 내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보세요. 자, A 쪽 법무사예요. 근데 보니까 11월 10일까지 내라 그랬어. 그래서 부랴부랴 A가 지급 명령을 내거나 이제 하면서 소장을 냈어요. 11월 10일 날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그죠? 그 접수증 갖다가 내일 가냐? 그 깜빡 잊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밤 12시에 생각이 나. 와, 미치겠다. 그럼 야간 접수해야 돼. 야간 접수. 그죠? 당직 그 접수해야 돼요. 안 하면요. 안 하면 그 다음날 되면은 그냥 취소입니다. 취소잖아요. 취소. 아이고, 취소되면 어떻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보세요. 그 기간 내 증명이 없을 때는 그 이후에 소장을 내들어도 취소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배당이소할 때 배당이소를 일주일에 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제때 안 내면 그냥 안 한다는 거죠. 287조 이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또 내요, 시험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이때 본안소송이라는 것은 꼭 뭐 판결서도 소장만이 아니고 뭐 조정, 지급명령, 제조전 화해, 중재 신청 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그 유명한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여기에는 아까 봤던 거죠? 이거죠? 여기 288조라고 했죠? 여기에 1호 4, 2호 담, 3호 3년. 그죠? 그래서 먼저 1호.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의의 볼까요? 이 보전 명령을 발령 후에요. 보전 명령 발령 후 보전 처분의 이유가 소멸됐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서 더 이상 보전 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그러한 사정이 바뀌었다면 채무자는 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288조 1항이고요. 가처분이 301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취소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이런 그 사정 변경에 따른 보존 처분의 취소 신청은 재판은 당연히 보존 처분을 한 법원에 하지만 본안이 이미 결정될 때는 뭐라고요? 반드시 본안에 해야 됩니다. 또 보존 처분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를 안 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할 수 있지만 거기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게 3년짜리가 있어요. 그죠? 판례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뭐 담보를 제공했든 말든 특별 사정이 있든 말든 무조건 그냥 가처분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판례 볼까요? 채권자가 보존 처분의 의사를 포기했을 때도 취소에 대한 변경이 되겠죠. 자, 우선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거 보고, 이건 뭐 쉽죠,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죠?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상황.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일단은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먼저 나번에 보시면요. 피보전 권리죠.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자, 가압류를 할 때는 9월달이었었어. 9월달.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와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 그때 9월 20일 날 했어요. 가압류를 해준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11월 달 와가지고는 이제는 바뀐 거야. 뭐죠? 피보전 권리가 이제는 없어. 필요성이 없어. 그럼 해줘야 되잖아. 이게 뭐냐, 그죠? 그래서 첫째는 피보전 권리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갚은 거죠. 뭐, 갚은 거. 그죠? 전부 일부 소멸, 변경이에요. 한마디로
그 가압류의 우혹을 갚았어. 변제. 그럼 변제했으면 이제 취소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변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죠? 3번은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승소죠, 승소. 반대로 채권자의 패소죠. 그러니까 제일 보통 이제 사점인 경우는요, 그렇죠? 갚거나 이긴 거예요. 그죠? 바뀐 거 아니에요. 채권자의 패소. 그죠? 본안에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채무자의 소송에서 오히려 실제법상 이유로 채권자가 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압류에 대한 사정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죠? 다만 그런 말을 해요. 채권자가 이게 확정 판결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재심의 소란 걸 붙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미 확정 판결됐다면 재심을 해서 이기든 말든 영향이 없죠. 물론 재심을 해서 확정 판결을 취소했어. 그럴 때는 그거 따져봐야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5번인데요. 채권자가 패소로 끝난 건 아니야. 패소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판례는 패소 판결이 청구 자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원고 청구권이 부정되고 그 판결 이후 증거에 보면은 더 이상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할 때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6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우리가 제1의 본안 소송에서 있던 가압류를 제2의 본안 소송에서 유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2소송에서 패소하면 그거는 그냥 앞에 있던 저거는 취소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세요. 자, 8번에 원고가 진 것이 지금 이거예요. 자, 지금 B 아파트에다가 지금 A가 가압류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가압류는 조건과 기한이 있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 9월 5일 날 가압류였어요. 그죠? 장래 채권이야.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채권이 2015년 12월 30날 발생을 할 채권이었어요. 그죠? 근데 본안이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2015년 11월 5일날 판결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2010년 11월 5일까지는 아직 A에 대한 채권이 없다. 없잖아요, 아직. A의 채권이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B가 이긴 거야. 근데 그러면 A가 패소했죠? 근데 패소했는데 한 달만 지나면 이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진 거냐? 그럼 패소했으니까 이거 터져야 되냐? 판례는 그건 아니지. 그죠? 이렇게 진 거는 기간 때문에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 거는 이거를 취소할 만큼 사정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8번에 기간이 아직 도래 안 해서 조건이 아직 성취 안 돼서 그 피보정 권리가 그런 때는 피보정 권리가 부정된 건 아니잖아요. 주권 있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그때는 사정 변경이 바뀌었다가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죠? 똑같이 9번도
본안 소송이 진 게 아니고 이송했어. 아니, 본안이 옮긴 게 바뀐 거예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내 건데 본안 소송이 각하했어. 아, 각하했다고 진 거야? 다시 또 하겠지? 그래서 각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가지고 우리가 그 8번, 9번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이쪽은 너무 또 깊이 할 수도 없어요. 이거요. 그 공부를 고정 넘어 보셔도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 없을 때도 봤었고요. 자, 587조였죠? 예. 다음에, 자,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필요성은 이제, 그렇죠? 물적 담보가 있다, 이거죠? 충분히. 또 공탁했어. 돈을 냈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판례 볼까요? 최근 판례. 판례는 이제, 요거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취소 사건이네요. 자,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이유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를 하면서 점유 해소와 장래 본소 청구 인용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소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가 인용됐을 때, 그죠?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요, 점유권자입니다. B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물론 이 점유자는요, 예컨대 이게 원래 자전거다. 그럼 자전거를 어떤 대회를 위해서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어떤 대회를 위해서 이 대회 기간 동안 그죠? 예컨대 11월 말까지 11월 20일까지 얘한테 점유를 줬어. 그러면 소유권자도 이걸 침탈하면 안 돼요. 뺏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이기면 안 줘, 나한테. 뺏을 수 있어? 못 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얘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점유권의 회수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근데 얘가 반소로서 소유권에 관한 인도 청구를 해요. 그죠? 그럼 가처분을 했더라도 그 가처분은 이 B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이겼어. 그러면 그죠? 그 가처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중간에 소유권에 관한 인도 청구가 이겼다면 더 이상 점유권은 깨지는 거 아니야? 이미 그건 풀어줘야지. 취소해줘야죠. 그래서 포인트는 소유권에 관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소유권. 보시고 나머지는 자 문제 풀면서 좀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 유명한 3년 동안 본안소송 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요거는 이제 지금 가끔 이제 물어보는데요. 등기부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2002년 7월 1일 전에는 10년 동안 있었어야 되고 요게 2005년 7월 28일부터 그 이후에는 지금은 3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2001년 거 가졌어요. 2001년 거. 가압류를. 그러면 2001년 거였다면 10년 지나야 되는데 당연히 2015년이니까 10년 지났죠? 예, 이건 10년 도과를 이유로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쓸 때 10년 도과를 이유로 취소해 주세요. 그죠? 맞죠? 예. 지금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 취소다. 요거 4번은요. 담보를 제공을 하는 경우는요. 가압류 취소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가압류 취소라는 것이 있고 가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A가 B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어. B한테 매매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는데 이게 분양가가 오르니까 중도금을 줬어요. 근데도 계속 해줘야지. 그러다 난 못하겠다. 가지고 여기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이유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적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싸우는 중인데 만약에 근데 A라는 사람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가처분을 담보만 제공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당장 돈 내고 취소한 다음에 팔아먹죠. 팔아먹잖아. 이게 가압류일 때는 어차피 돈 받을 거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가처분일 때는 얘는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보 제공은 가압류일 때만 되고 가처분의 이제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가처분의 경우는요. 담보 제공에 대한 취소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가처분은 특별 사정에 대한 취소 때는 따로 있어. 그 점은 따로 있어. 근데 이건 가압류가 아니야. 그죠? 그게 5번의 그 307조입니다. 그거 한번 보고 좀 볼까요? 자, 볼까요? 자, 1화. 우리가 가처분도 그런 말이에요. 원래 보세요. 가처분은 담보 제공은 취소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요 307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할 수 있대. 그럼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 그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가처분, 즉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란 것은 가처분이고 그것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담보를 제공만 한다면 가처분을 취소를 해줄게. 그런 조문이 307조예요. 그죠? 원래 가처분은 금전 채권 집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다고 이를 곧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처분 채권자가 그 가처분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있거나 또는 그 권리가 그 금전적인 보상만 해준다면, 그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면 가처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이익계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처분에는 물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도 취소할 수 있고 임시지휘 가처분도 취소할 수 있어요. 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거기 박스 안에 돈으로 되거나 또는 돈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의 보통 이상기로도 이상기요. 우리가 보통 기후가 뭐 그런데 채무자의 이상 우리가 손해다. 예컨대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메뉴에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가처분이지만 금전 보상만 하면은 만족을 얻어요. 또는 그 또는요, 항상 또는을 그럼 틀려요. 이게 and가 아니고 or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돈만 주면 돼. 또는 통상 손해보다 막대한 손해가 있어. 이 둘 중에 하나만 채무자가 입증하면요, 법원에서 야, 돈 내고 취소해. 네, 그거예요. 여기서 이 채무자 손해는요, 반드시 무슨 공익적 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자, 우리가 금전 또는 채무자의 손해가 크다. 야, 보세요. 야, A란 사람이 B한테 가처분을 했는데 이게 공사금지 가처분이야. 이유는 이 공사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여기 살고 있던 이 집이 이 벽이 흐러졌대. 벽에 금이 쫙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처분을 하라는 거야. 그럼 판사는요,
벽 갈아줬는데 벽 그거 보고 안 해주겠어? 좀 해주겠지. 그런데 이 가처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값은 이게 1억도 안 되는데 여기서 하루 공사 못하면 손해가 1억이 넘어. 그러면 그런 가처분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지. 아무리 손해라는 것도 이 집이 물론 벽을 갖다가 벽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이 집값보다 너무 많은 손해를 입는다면은 그거는 좀 가처분을 취소해줘야지. 물론 이 사람이 이 업자가 이 집 그만큼 이 집만큼의 뭐 1억이다 가지고 담보를 걸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이라도 이런 경우에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 손해가 뭐죠? 너무 현저한 손해가 커. 그러면 그땐 그냥 해주자고 했지. 가처분해도. 그죠? 볼까요? 그게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얘기하는 2번이죠, 2번.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뭐 방해배자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또 3번처럼, 공사, 그죠? 공사 잔대금이 1억입니다. 근데 그 1억에 대한 채권이 유치권이죠. 그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공사 지역에 출입금지 가처분 해버려. 그럼 못 들어가면서 인한 소리가 엄청나. 네, 그런 것들. 또 1번 올라가서 그렇죠. 사행위. 이 사행위 취소라는 것도 그 가처분도 뭐예요? 사행위도 그 채권자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자, 됐습니까?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리. 역시 쌍방의 심리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요. 자, 볼까요? 그 1항, 사건의 심리를 함에 있어서 또 피보존 권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특별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것이지 뭐 채권이 있냐 없냐 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제공할 담보, 그죠? 얼마, 1억 이런 식으로 미리 담보를 제공을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를 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거나 담보를 안 내면 취소 신청은 버리는 거지 뭐 기각이죠 뭐.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의 담보는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건 나중에 채권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머지 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가처분에 대한 불법과 있었는데요. 그 조문 하나 볼까요? 아까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 정지가 없는데 그 유일한 집행 정지가 가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이행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행적 가처분은 뭐예요? 이미 주문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집행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게 309조고 제목도 가처분의 집행 정지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1항에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미 이행된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나오죠. 그리고 이행된 것과 같은 가처분의 명을 하는 재판을 할 때는 그때 자, 이신청 거기에 주고세요. 이신청 또는 취소 신청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판사가 이행적 가처분을 해요. 그걸 열람하래. 장부를. 또 철거하래, 집을. 그러면 철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미 판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또는 명도하래. 아니 명도하면 끝나는 거냐? 어떻게 뺏어 다시? 그렇게 이행적 가처분을 내리면요. 데모하지 말고 하지 말고 바로 뭐죠? 바로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서를 내요. 내면서 뭐요? 여기다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내는 거예요. 냅니다. 같이. 물론 돈이 들겠죠? 볼까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자, 언더라인. 그 이의신청의 사유가 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담보나 무담보로서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심지어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가처분을 취소해준대. 취소해준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재판 제도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이거 보고요.